100년을 살고 남긴 한마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살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기억으로 삽니다. 실패의 기억, 후회의 기억,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살아본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게 됩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자기보다 더 힘들게 살까봐, 같은 실패를 겪을까봐 밤새 후회하는 날을 보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내가 살아보니 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모는 되게 옳습니다. 세상을 더 오래 살았고 넘어져 본 길도 더 많고 사람에게 속아 본 경험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식의 표정은 점점 굳어갑니다. 대화는 짧아지고 중요한 이야기는 밖에서 먼저 나누고 집안에서는 필요한 말만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김영석 교수는 긴 세월을 통과하며 인간관계의 마지막을 오래 바라본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으며 가난을 통과했고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사람을 관찰했고 관계를 지켜보았으며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기면 안 된다고. 이 한 문장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말로 이기고 경험으로 이기고 논리로 이기고 세월로 이깁니다. 봐라, 내가 맞지 않느냐.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식은 작아집니다. 작아진 마음은 방어합니다. 방어하는 마음은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설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기는 대화는 관계를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가 이기려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돌아가는 길을 택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미리 답을 알려주고 싶고 미리 막아주고 싶고 대신 선택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삶은 설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웁니다.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한 번의 실패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통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격이 생깁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다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직장은 아니다. 그 선택은 위험하다. 아버지는 경험으로 말하지만 아들은 미래로 듣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말하지만 아들은 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작은 금이 갑니다. 그 금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노 교수는 자식 앞에서 조금 바보가 되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알지만 다 말하지 않는 사람, 속이 상해도 지금은 참는 사람, 오라도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는 사람, 사랑 때문에 조금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부모의 마지막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오르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랐고 다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 아닙니다. 대신 사라질 수 없고 대신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넘어져 보아야 자기 힘을 알고 실패해 보아야 방향을 찾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삽니다. 노 교수는 자식 앞에서 조금 바보가 되라고 했습니다. 오라도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는 사람, 사랑 때문에 조금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부모의 마지막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오르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랐고 다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 아닙니다. 대신 사라질 수 없고 대신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넘어져 보아야 자기 힘을 알고 실패해 보아야 방향을 찾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삽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고 기다림이 늘고 전화벨 소리에 먼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때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더 참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은 하지 말걸, 조금만 더 기다려줄걸.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가 가장 큰 부모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기억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남는 기억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는 끝까지 내 편이었다는 확신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등을 두드려주던 손,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던 눈빛, 잘못했을 때도 그래도 내 편이라고 말해주던 태도. 자식은 부모의 말을 모두 기억하지는 않지만 분위기는 기억합니다.
그 집에서 내가 안전했는지, 존중받았는지, 사랑받았는지의 감각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돈은 쓰이고 집은 낡고 직장은 바뀌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 교수는 수많은 사람을 지켜본 끝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황혼의 시간은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더 말할 것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덜 말할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말을 했고 많이 겪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조금 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겨서 멀어지는 것보다 져서 가까워지는 편이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이긴 기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품어준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100년의 끝에서 노 교수가 남긴 문장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철학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한 문장일지 모릅니다. 나는 끝까지 내 편이다. 그것이 100년의 세월이 걸러내고 남긴 가장 단단한 진실이었습니다. 황혼의 아트리에 TV였습니다.